발표하실 조선대학교 이건근 교수 인사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을 또 해주실 조선인공대학교의 조진영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이 발표에는 좀 사연이 있어요. 먼저 저희 아시아 문화학술원에서 스타트랙을 가지고 작년에 제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니네들은 이거를 준비해라, 그래서 원을 준비해라, 쓰리를 준비해라 그런데, 그때 4건을 4개 섹션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4편 모두 다 등재지에 다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스타트랙이 작년까지 해서 전체 13편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전체 6편을 6개를 정도를 작년에만 다 씌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interpreting Myers in the Star Trek Platoon and Star Trek in the Six in the Front of the Wicked and Angle of the Breaking Through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7번째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붙어갖고 계속 가게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논문은 스타트랙 아마 13 최근 거를 하게 되면 4차 혁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아시아 문화학술원에서 저희 촌문을 2편을 게재를 시켜주시는 바람에 아주 신나게 할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은, 제가 한글 어휘력이 좀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제 논문들이 다 영어 영사파기 좀 하는데, 그래서 한글로 제가 PPT를 만들려다가 보니까 쓰긴 썼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제가 조금은 이제 쉽게 한다고 했으니까 영어로 써진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취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트랙에 대해서는 15분 내에 이것을 간단히 이제 전달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스타트랙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1970 이 스타트랙은 제 나이하고 같아요. 근데 제가 저보다 한 살 더 많네요. 1966년도에 이 스타트랙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영화로는 1979년에, 그 전에는 TV 드라마에서 방영되다가 영화로서는 1979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 2016년도에 제 13번째 버전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거의 52년 동안 이 한 개의 이 장르가 같은 어떤 그 프랜차이즈로 해서 이 상업 영화가, 이렇게 상업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이 점이 제가 이 연구를 끝까지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4차 혁명에 즈음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면은 뭐 50년 전에 인터넷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이렇게 흥행하기 전부터 핸드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작품에 대해서 흥미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여러 교수님들께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자, 읽어드리면요. 모니터를 보시면 Meyer attempted to develop the new order we called the undiscovered country, which was renamed into the Wrath of the Khan of Star Trek II. That was adopted into the latter work in the Star Trek VI, and then discovered the country. It seems to have an interest in the way to break through the barriers between the opposing forces, which can cause them into the blackness.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한마디로 이거 분쟁 해결입니다. Star Trek 2하고 6는 마이어라고 하는 이 감독께서 이거를 쓰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타트랙 2하고 6가 1과 5가 흥행에 실패했지만 이분이 2하고 6를 감독을 한 뒤로 흥행에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작품이 한 감독에게서 나왔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가지는 공통점이 분쟁 해결이었어요.
그런 얘기가 첫 번째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쟁 해결을 가지고 화제를 삼으려다 보니 분쟁 해결과 관련된 학자분을 제가 연구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드 리켓츠라고 캘리포니아 출신인 생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이면서 생태학자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론을 간단히 제가 모니터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stacles on human inward perversions.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인간의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감히 제가 번역하는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inward perversions,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그 심상에 있어서 장의 요소가 항상 이 인간들로 하여금 킨십, 같은 동료애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떤 동정심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항상 우리가 연고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터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터울을 완강히 깨자. 그렇게 되면은 분쟁이 해결될 수 있겠다. 두 번째 이분께서는 헐리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포인트를 보시면 이 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론이라고 해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데 전체론이라고 하는 거는 the whole, 전체가 그 단체가 있으면은 그 전체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 전체가 더 크다. 그러다 보니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100명의 회원들의 에너지를 다 합하니까 100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150개, 200개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3자의 또 다른 정체가 있다라는 것이 헐리즘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경우에는 이 breaking into the new, the whole based on the deep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translations or the instable approach. 자, 그런데 이 break into new whole, 미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일방적인 컨세션, 상대방에게 나의 이익을 양보를 한다거나 즉시 약속을 한다거나 그런 따위로의 분쟁 해결이 아니고 깊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상호간의 깊은 이해를 근본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체 집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였고요. 4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voluntary, 자기가 의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누가 시켜서 권력자가 시켜서 분쟁을 해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정직하고 자의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돌파하는데, 분쟁을 돌파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영화 이런 이제 리켓츠의 이론은 따로 있었고요. 자, 이제 스타트 2에 대해서 제 논문에 보면 그 본문 3에 간단한 줄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영화 2에 대해서 스타트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칸입니다. 이분이 칸인데 악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revenge, 복수로 아주 복수를 하고 싶어라 안달인 분이에요. It's talking about logic. 자, 여기 이분이 이 배우가 이제 커크 선장인데 이 사람이 주연이고 그 상대 역할이 칸인데 저 칸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조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1982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그때 당시 때 이미 AI가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인 자아하고 인간하고의 어떤 싸움의 대결 상황인데 이 인간이 그 인공지능을 외딴 곳에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한 이 칸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On screen. Do it. Let me see what time. On screen, sir. Come. You still remember, Admiral. I cannot help but be touched. I, of course, remember you. What is the meaning of this attack? Where is the crew of the Reliant? Surely I have made my meaning plain. 예, 이분이 이제 복수를 한다. 이분이 아니라 이 기계죠. 이 기계가 복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 영화 내용에 보면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인간이 이기게 됐죠. 이제 마지막에 인간이 이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스타트렉 속에 들어있는 외계인이 있는데 인간과 그리고 외계인 사이에서의 15분 넘게 했네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둘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외계인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렉 6의 주된 테마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변화와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변화는 진보,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수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폭력이 폭력으로부터 죽게 되는 상황, 폭력을 일삼다가 내당하는 것. 그리고 이 스타트렉 6로 해서 이제 1세대가 마감해서 그 다음 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스타트렉 이 2하고 6의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2에서는 외계인하고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관계. 그리고 6의 경우에서는 우리 현재 세대에서 러시아하고 이 당시 때만 해도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적대하고 있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의 대결 상황, 이것이 이 영화들의 초점이었는데, 영화 속에 들어있는 감독의 의향이 리케츠가 생각했던 분쟁 해결 방법하고 딱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이 논문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리케츠의 브레이킹 스루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물론이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첫 번째 보시면은 먼저 리케츠는 리케츠 전체 사상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다 보니 이와 같은 4가지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not bring the unnecessary conflict. 절대로 불필요한 갈등점을 만들어내지 말자. 억지로 갈등 요소를 만들지 말자라는 내용이 그대로 일치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no haste. 절대로 breaking through가 갈등 해결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소개된 부분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relativism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상대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단히 그 원어를 쓴 거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마음 자체는 진실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항상 있다. 그래서 all the theory with individual,
그 개인마다 서로 성향이 전부 다 다를지라도 cultivator with sort of vision,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노력과 정직성을 통해서 충분히 cultivator, 그거를 갖다가 다시 조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반대말은 절대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옛날 것을 더 답습을 하고 절대로 고정된 사고를 갖고 있는 반면 진보적인 분들은 그걸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가 됐든 진보주의가 됐든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는 사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오르면은 너도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이분이 아주 길게 글을 써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영화 이제 실제 본문에서는 영화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dialectical way is an effective means to resolve the statement. 그 stalemate-한 그러니까 정체된 상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증법적인 서로 간의 어떤 의견 조화를 통해서 정반합의 논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스타 트랙 2에서는 이 커크 선장이 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칸을 너무 나쁘게 몰지 말고 칸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는 각색이 필요했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브리켓스는 여기 이제 마지막인 결론으로서 블렌 휴머니스트 이제 커서 부분을 보시면 밋밋한 휴머니스트는 이제 그의 나이를 이제까지 가지고 왔다. 이제 이 절충주의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해겔이 얘기하는 어떤 절충론이라는 그런 것은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절충적인 의견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맹목적이고 수학적인 타협 정도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겔의 사고 방식의 경우는 이제 제가 읽은 책의 그 개념을 보면은 이건 이해 타산적이거든요. 나는 100만 원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5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좁혀져 가지고 이해 타산적으로 75만 원 정도 규칙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해를 잘 이 책에 대해서 저하고 달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이 사람의 돌파구 방법은 그게 아니라 이해 타산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공통된 정의와 인간주의 이것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너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저는 이 사고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 수학 실력 자체가 계산하는 방법 좋지 않아서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이해 타산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된 털을 완전히 브레이킹 스루 깨버렸을 때는 충분히 그 공통 분모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한 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과연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타성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루케스 학자도 답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분이 이제 아럴 슈어스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 책을 길게 써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안에 생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생겨난 어떤 그 공감대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논문에 제가 실을 해드립니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논문의 주제인 문화, 특히 영화하고 정치 철학과 관련을 시켜서 그 학술적 논의가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학문적 상황에서 보는 이제 학문적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 정치 철학, 특히 루케스의 분쟁 해결 철학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적실성을 스타트랙 영화들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자의 논의가 정치 철학 일반 혹은 분쟁 해결, 철학 일반에 주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함의에 관한 논의가 추가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이고요. 질문이 있는데 리케츠의 철학을 위에 영화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의와 중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이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시면 큰일 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셔서 땀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리케츠는 인기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 한직이 있는 부분을 이론을 갖다가 상업적인 영화에다가 접목하기에는 상당히 이론적인 한계가 있고, 보시다시피 끝부분에도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철학적인 어떤 내용이 이 논문에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바른 취지입니다. 솔직히 답변은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 보편 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리케츠의 문제 제기, 아까 보니까 How to break through human conflicts, 어떻게 분쟁을 돌파할 것이냐가 이제 논문의 논제에 맞게 구체화되기 위해서 특정 사례가 이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두 편의 스타트랙 영화가 그러니까 다른 영화 작품 또는 다른 스타트랙 작품보다 이러한 필요성을 특별히 만족시켜주는지 그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2편하고 6편이었냐? 1편부터 13편까지 전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런데 이제 진짜 얘기를 해드릴까요? 왜 2편과 6편을 선택했는지. 다른 것들은 썼기 때문에 2편과 6편을 갖다가 꼭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긴 한데, 그래도 2편하고 6편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환경 문제라든가 AI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2편하고 6편은 모두 어떤 경쟁하고 서로 분쟁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인데, 이 논문에 그런 내용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가? 대단히 그 흥미로운 주제 잘 들었고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코멘트하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컨플릭트 레졸루션 같은 거 할 때 정의라든가 또는 이런 데 기본을 둬야 된다 할때 그 정의라는 말 자체도 이미 철학적인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존 롤스, 마이클 샌들의 정의에 관한 서로 아합이 많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정의를 말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질문 하나는 정말 만약에 갈등의 해결에 관한 것이라면 요즘 만약에 북한과 미국 간의 핵 문제에 대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리켓의 이론을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북미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너하고 나는 전체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5개가 있으면 장갑을 딱 껴버리면은 장갑 하나가 또 다른 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룹맨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정의라고 보는데, 인간은 하나다라는 사고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현재 이 우리나라의 분쟁 해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리케츠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breaking through라고 할 수 있어요. breaking through라고 하는 것은 깨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내게 김정은이는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타협을 하지 말고 이것 자체가 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전체론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결론은 너무 수학적인 대결 상황으로 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철학적인 내용에서 또 그래서 공룡의 의미에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제 스스로가 불만이었던 게 쓰다 보니까 너무 영화에 치우쳐질 때부터 있고 그래서 좀 더 정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 철학적인 의미에서 학설을 좀 더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저의 머리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은 처우를 깨면 이 해결될 수 있다. 타협을 하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이 교수님께서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에 관련해서 학생들과 또 학생들 교육도 시키시고 또 연구도 시키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시고 천착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오늘 보게 됩니다. 이건 또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이론적인 갈등의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아까 생물학자라고 했습니까? 많은 갈등 이론들이 있어요. 정치학에서 진화하는 것도 간단히 혹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잘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스타트랙도 앞으로 계속 연구하시는데도 조금 이런적인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